자, 이번 시간은 26번째 시간인데요.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서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와서 피의자도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는 이제 다음에, 구속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구속할지 말지, 체포를 해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풀어줄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해가지고 뭐 꼭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에 구속하는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고 조사하기 전에도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임의동행 출석 요구의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온 거니까는 조사가 끝나면 자 김모 씨, 김아부기 씨 조사 끝났으니까는 자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일이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려보내면 이제 구속한 게 아니니까 불구속 사건이 되겠죠. 이게.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오긴 했지만은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비교했을 때 체포 구속 압수액 비교했을 때 구속 영장 요건이 있었잖아요. 사전 구속 영장이든 사후 구속 영장이든 주인도,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걸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신청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중위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이걸 가지고 이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체포한 다음에는 요거는 체포하기 전에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형사소송법에 사전 구속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실무상 그렇게 하는 거 체포하기 전에 하는 거고 요것은 체포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는 사후 구속영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하고 판사는 구속하기 전에 신문하고 발부할지 기각할지 주인도 중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발부 기각. 판사는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신문, 심자, 살필 심자, 여기 살필 심자, CCBB를 가려보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여기에는 신문, 물을 신자죠. 물을 신자 해가지고 자백받기 위해서 설득 충원한다든지, 물을 신자, 신문, 여기는 살필 심자,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CCBB를 가려보는 살필 심자,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48시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할 때는 여기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풀어줄 때, 아니 뭐 기각이 됐다든지 해서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석방한다, 이렇게. 석방하고 나면 구속한 게 아니니까 불구속이 되겠죠. 그래서 체포영장은 지휘받아 풀어주고 긴급체포도 지휘받아 풀어주고 일반 경찰은 그냥 풀어주고 현행범 체포는 다 그냥 풀어주고 지휘받지 않고 풀어주고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고서 보고는 다 한다는 거죠. 이게 석방했다는 보고는 다 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하는 요건이 뭔지 구속, 피의자가 범죄사건, 인지사건, 범죄사건부 기재한다. 죄를 특정한 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것은 체포영장 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70조 1항 각호 1. 이게 주인도예요. 주인도.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이렇게. 관할지방법원 판사한테 하는 거예요. 관할지방법원 판사. 관할이 뭔지, 관할지방법원 판사. 관할은 검찰청 관할 자체를 말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 이거가 하나라도 걸려 있어야 이게 관할이 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은 검색이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고리, 과료. 이거 예외조항은 체포할 때도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다.
구속의 사유 해가지고 앞에 이제 70조 1항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항에는 법원은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중위위라고 그랬죠. 범죄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한 부분들. 주인도 중위위, 주인도 중위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수사기록을 제출하라 이런 취지죠.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상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러니까 기각한다는 뭐 서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청서,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서 청구한 검사한테 교부한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렇게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발부받았는데 그 유효기간 내에 구속을 못 시켰어요. 이때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걸 기재하라고 서식이 다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 규칙의 구속영장 청구의 방식,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이렇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한 통을 첨부해야 한다. 압수수색 검장 영장의 청구서에는 검증영장 청구서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 압수수색 검증의 장소 및 대상, 범죄 사실의 요지, 그 대상을 기재한 서면 한 통, 따로 기재한 서면 한 통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범죄 사실의 요지하고 압수수색 검증할 장소, 대상, 압수수색 검증할 장소,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한 통, 요것을 첨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의 청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의 영장의 방식,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 이렇게 하고서 법, 주인도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봤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법 206조 규정 87조에 의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 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성명과 연락처 이런 걸 기재하라. 체포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 이렇게 해서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이런 걸 기재하면서 95조 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한 사항이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 체포영장 청구서.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 구속영장 오늘 청구했으면 내일까지 결정을 내라 이거죠.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니까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효력에 의해서 그냥 법원에 끌고 가면 되는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법원까지 그 지발로 걸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이 구속영장 저거 하는 거니까 심사하는 거니까는 그 사람을 법원까지 데리고 오는 무슨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 구인장이라고 그러는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이게 구인장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하는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 도망갔으면 구인하는 신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취하는 즉시. 1항은 체포된 피의자니까 즉시 신문기일 아무 때나 올 수 있으니까 장소를 통지하는 거고, 이것은 피의자를 인취한 직후 즉시 신문기일 장소를 통지. 인취하고 나서 뭘 통지를 해야지. 인취도 안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뭐 신문기일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이렇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이때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신문기일에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문기일의 지정통지,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신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력이 요구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빨리 일시로 지정한다. 그래서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로 지정한다. 이렇게. 신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 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한다.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신문조서에 기재한다. 이렇게. 기재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범의 분리신문,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원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를 조서로 따로 작성, 피의자 신문하는 경우에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서, 수사료, 관계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구속전 피의자 신문할 때 48시간 이내에 이제 법원에 접수해서 구속전 피의자 신문하는데 법원에 접수했고 반환한 날까지 하루가 걸렸다면 날짜는 그러니까 어제 법원에 갖다 줘가지고 오늘 반환 받았다 그러면 이틀을 조사 못한 거잖아요. 이틀을 조사 못했으니까는 여기에 이제 열흘 구속 기간에서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이거를 빼줘요. 12일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구속전 피의자 신문한 경우에 영장이 발부됐다면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 한 날은 그 열흘이라는 구속 기간에서 빼준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직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계속 기각되지 않고 발부가 되면 거기서 변호인 역할을 끝나는 거고, 국선 변호인은 발부되지 않고 발부가 됐으면 1심까지 효력이 있는 거고, 발부가 됐으면 1심까지 효력이 있는 거고,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거기서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국선 변호인의 효력은 영장이 기각되면 역할을 잘 했으니까 거기서 끝나고, 영장이 발부됐으면은 1심까지 국선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고,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법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당직 변호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늘 내가 국선 변호인 선정될 차례구나 그러면은 미리 그 법원에 가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